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확보 경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박스뉴스, AFP 통신 등은 바이든 후보가 264명을 얻어서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애리조나주 승리를 가정한다면 선거인단 6명에 걸린 네바다주만 이길 경우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86% 개표가 이루어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약 8,000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트럼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네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확실한 승자가 가려지지 않고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 세계도 같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도 미국 대선에 혼란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겠죠. 남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바다를 떠다니는 빙산 A68A가 영국령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약 6,00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A68A 빙산은 지난 2017년 떨어져 나왔는데요. 무게가 1조 톤에 달하며 길이는 160km, 두께 200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A68A 빙산은 사우스 조지아 섬 앞바다에 머물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 경우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서식하는 펭귄과 물개 등이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앞바다에 머물지 않고 섬과 충돌할 경우엔 생태계가 파괴돼서 회복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대 빙산 A68A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둘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지구 환경을 파괴해왔나. 이 거대한 빙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죠.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12평짜리 과일 가게라는 강모씨. 코로나19 이후에 70% 넘게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진 탓에 매달 내던 월세가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달만 월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깎아주실 수 없냐며 77세 점포 주인 어르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다음날 전화를 걸어온 주인 어르신의 대답은 월세는 깎는 게 아니다. 강 씨는 기대했던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뒤따랐습니다. 100만 원을 보낼 테니 생활비로 써라.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진작에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건강 챙겨라. 이런 주인 어르신의 당부에 강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강 씨가 내는 월 임대료 2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강 씨는 사과와 귤 한 박스를 들고 주인 어르신을 찾았는데요. 어르신은 오히려 들고 온 과일을 보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만큼 이 사연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분 진짜 돈 쓸 줄 아는 분이네요.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제 기분이 덩달아 좋습니까? 꼭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분이 정말 어르신이죠. 다 같이 힘든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1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보다 5.9%나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1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배달 서비스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늘 버스에 치이는 꿈을 꾼다는 8년차 배달 라이더 이성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직 사이트 들어가면요, 월 6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글을 써놨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요. 그러나 그렇게 벌려면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리스비,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등등등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내는 보험료가 9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또 회사는 배달되는 음식 상태의 책임을 라이더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라이더들은 무리를 해가면서도 배달 건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계속 몰고 있는데요. 성과급 체계가 아닌 적정한 배달료가 도입이 되고 라이더들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세운 뒤에 기획사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며서 개인 소득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기획사는 이를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경비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A씨와 이 기획사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처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금 거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탈세미자 38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서 공직 출신 변호사, 세무사, 개업의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A씨? 이 도대체 누굽니까? 돈 버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건 싫고 이게 뭔 놀부심본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